세상을 꿰뚫어보는 마법구슬 같은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 있다고요? 여기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을 비롯해 테러망 파괴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세청 등 주로 정부 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어 베일에 쌓여있는, 그래서 더욱 궁금한 오늘의 주인공은 팔런티어입니다. 브랜드 극장. 저는 팔런티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빅데이터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들과 똑같은 불인이니까요. 알고 계신 정보가 추가로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뉴욕 증시 상장 이후 3배가 넘는 주가 성장을 이루며 차세대 데이터 분석 기업의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 중인 소프트웨어 브랜드 팔런티어입니다. 브랜드의 상징은 동글동글한 구슬을 연상시키는 팔런티어 로고인데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시공간을 초월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법 구슬에서 영감을 얻어 회사명을 명명했습니다. 즉, 이 마법 구슬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상을 꿰뚫어보는 강력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이름과 포부가 참 거창한데요. 남다른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팔런티어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Birth Story. 팔런티어는 2003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등 5명의 인물에 의해 탄생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16년 만에 콜로라도 덴버로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실리콘밸리의 어마무시한 임대료와 생활비 탓에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런티어가 주목을 끌게 된 것은 2011년 미 연방마약국의 자료를 분석해 마약 조직 핵심 인물과 거주지, 활동 반경, 자금 흐름 등을 밝혀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마약국은 대규모 범죄 조직 속탕 작전에 성공했고, 같은 해 팔런티어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또 팔런티어는 얼굴 인식 분석 기술을 통해 보스턴 마라톤의 폭탄 테러범을 찾아냈으며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의 은거지를 찾아내고 사살하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타지 감성이 느껴지는 기업명 팔런티어.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했다고 자사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밀이라 연대기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팔런티어가 무엇을 파는 회사이고 누가 창업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ignature Product. 팔런티어의 2대 대표 상품은 고담과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두 제품 모두 서로 연관되지 않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간의 눈으로 찾아내기 힘든 관련성과 패턴을 찾아내는데요. 각각 배트맨과 슈퍼맨이 사는 도시에서 이름을 차용했죠. 슈퍼히어로와 관련된 장면이 꽤나 독특하고 재미있는데요. 팔런티어의 임직원은 사이버 범죄, 자연재해, 내전 관련 각종 문제 해결에 자사 제품을 활용하면서 자신들도 저스티스 리그, 즉 일종의 슈퍼히어로 집단의 일원에 속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판 어벤져스가 따로 없네요. 팔런티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숫자나 서류 같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화하기 어려운 사진, 영상, 목소리, SNS 같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정보가 분석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가령 CCTV 영상이나 위성사진, 통신기록, 은행계좌 같은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폭탄은 어디에 설치했는지, 범죄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언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지 등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용자 편의성인데요. 팔런티어는 컴퓨터 언어가 아닌 인간의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분석한 결과물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해줍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정보를 분석해주는 팔런티어, 정말 놀라운데요. 브랜드의 창업자들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도 살펴봐야겠죠. Founder. 경쟁은 패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경쟁이 아닌 독점을 하라. 팔런티어의 공동 창업자는 총 5명으로 그중 핵심 인물은 현재 최고 경영자, CEO를 맡고 있는 알렉스 카프와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피터 틸입니다. 두 사람은 1967년생 동갑으로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 사이죠. 이 중 피터 틸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함께 미국의 온라인 전자결제 시스템 업체인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그는 페이팔 초기에 러시아 머피아들의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피터 틸은 페이스북 창업 초기 50만 달러를 투자해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기업용 SNS 야마와 AI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오픈도어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피터 틸. 그는 2002년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2003년 팔란티어를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알렉사 카프도 팔란티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보라색 바지와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이른바 폭탄 머리를 지닌 자유분방한 CEO인 알렉스 카프. 그는 철학 박사 출신의 16억 달러 자산가로 종종 요가를 즐기기도 하고 태국권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등 다소 괴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탄생 비화와 창업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가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트 주세요. 스토크.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가 증시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개중가 10달러로 시작해 첫날 주가는 9.73달러로 마감했고요. 최근에는 30달러 안팎, 즉 3배가 넘게 상승한 주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올라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일 텐데요. 기업 가치가 약 200억 달러로 평가되는 팔란티어는 주식 상장 전 기술 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에 속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매년 급성장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듯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비는 적게 들고 제품 단가는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3분기까지 10억 달러 손실을 기록한 팔란티어였는데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약 120억 원 정도 흑자라고 하고요. 전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공원 이익률은 기존 10%대에서 20년 50%대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적정 주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팔란티어. 지난 1월 27일 45달러로 주가 정점을 찍은 이래 31달러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팔란티어인데요. 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팔란티어가 애국 기업을 표방하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 트럼프와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 점,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주가 도움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2월 16일 오늘이죠. 팔란티어의 두 번째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발표 후 3일째 락건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 2월 19일에 물량이 해제되겠네요. 보통 락건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팔란티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디 20년 4분기 실적이 잘 발표되길 기대해보고요. 이 영상은 주식 매도를 조장하는 영상이 아니고 개인의 공부를 위한 정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자의 판단과 결과는 본인에게 있음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천리안을 가진 수정구슬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빅데이터 전문 회사 팔란티어. 미래를 내다보고 소통할 수 있는 마법의 돌처럼 강력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의 핫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한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브랜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 땅의 모든 개미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브랜드 설명을 전해드리는 브랜드 극장이었습니다. 오늘 브랜드 극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브랜드 극장과 함께 브랜드 공부 끝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피드백, 추천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극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일상, 주식 관련 브랜드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브랜드 극장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